자,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환절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는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또 환절기, 감기 또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업 계속해서 브랜드 관리 이제 이번 주는 6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9월 20일 날 그 유엔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인 그 BTS가 유엔에서 또 연설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연설을 할 때 우리 브랜드라는 과목과 관련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BTS가 우리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과 연관된 게 뭐냐면 브랜드가 입은 옷이 브랜드가 입은 게 아니라 BTS가 입었던 옷이 이 레코드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브랜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패션 브랜드 상에서 유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에서 이 브랜드라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레코드 브랜드와 업사이클링 의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브랜드라고 하면 레코드라는 그 회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레코드라는 회사를 한번 어떤 그 기업인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론칭이 된 회사로서 폐기물을 소재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그런 업사이클링 그런 회사인데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롱 인더스트리 FNC의 부분에서 그 소속 브랜드인데 의류 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의류 재고를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가공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업사이클링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속 브랜드, 패션 브랜드, 레코드 브랜드, 이 브랜드, 이와 같이 브랜드라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BTS의 연설 장면을 가지고 왔고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업그레이드 되고 리사이클링 된 이런 용어가 이제 혼합된 용어겠죠. 그래서 재고 오류를 단순하게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합니다. 즉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다시 추가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 이렇게 향상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탄생하는 건데 뭐 페트병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나일론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다양한 거를 재활용을 많이 하죠. 근데 재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디자인과 새로운 가치와 기능과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션 브랜드에서도 패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그런 복식이나 뭐 두발 이런 것 등의 어떤 일정한 형식을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즉 새로운 양식이죠. 이런 그런 패션 브랜드로 나오는 것이 이 레코드 브랜드다. 그래서 우리 이 창업 경영과에서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업사이클링 할 것인 또 뭐가 없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면 중요한 창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뭘 할 것이냐? 브랜드 관리, 6주차 시간에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겁니다. 현재 자, 이 브랜드 관리의 브랜드 포지셔닝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최초 계획은 제가 이 3주차에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재반복, 요약 이런 거를 넣다 보니까 초기에 이 브랜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 뒷부분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브랜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중복해서 여러 번 이제 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이 대면 수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면 수업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해도도 좀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대면 수업 시간에 이해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중원, 부원 하다시피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소재를 넣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쭉 그 계획된 대로 진도를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뭘 했느냐? 브랜드 네이밍을 했죠.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물과 사람과 뭐 이런 건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짓는 아무튼 이런 과정, 그다음에 상품과 브랜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또 브랜드의 비교, 브랜드의 구성,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마케팅, 그다음에 경제와 경영과 브랜드와 마케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자꾸 지난 시간 거를 반복하고 또 한두 시간 1주차 배운 거를 3주차에 다시 재반복하고 하는 거는 브랜드의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브랜드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쉽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예습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복습하는 과정이 다들 바쁜 현업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충분히 좀 잘 들어준다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를 그거 그렇게 했었지 하고 이렇게 기억만 할 수 있다면 2번, 3번의 기억을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릿속에 잠재든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재반복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출생과 동시에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들은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거나 뭐 한문 옥편을 갖다 놓고 뭐 이름을 짓거나 아무튼 다양한 뭐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최대한 뭐라 그럴까 그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비록 이름 석자지만 이름 석자에 다양한 뜻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름 석자를 보면 일단 성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집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김씨 집안이다, 박씨 집안이다, 뭐 이씨 집안이다, 뭐 송씨 집안이다. 뭐 이렇게 어느 집안이다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렬을 보면 아버지 학렬인지 할아버지 학렬인지 뭐 나와 같은 학렬인지 아니면 뭐 조카 학렬인지 이 학렬을 보면 이제 촌수를 또 어느 정도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저씨인지 뭐 대부 뭐 할아버지 빨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 서로
성과 학렬만 비교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출신에 대한 너는 몇 대 어느 집안의 뭐 몇 대 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도 그 집안의 뭐 몇 대 손인데 그러면 뭐 나하고 어떻게 되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보고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름의 뜻, 이제 새겨진 뜻을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커주기를 바랬구나 하는 소망이나 지원, 장래 희망 이런 거를 부모님이 또는 뭐 통상 뭐 할아버지가 아니면 뭐 장명소에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사주를 타고났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치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짓는데 뭐 큰 인물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현재 상태가 아 나는 진짜 이 정도면 만족해. 정말 나는 큰 인물이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딱 그 선정이 되는 거 이거를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대상을 어떤 대상을 뭐 냉장고건 세탁기건 이런 사물이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뭐 교수님이야 아니면 뭐 무슨 뭐 그 엄청난 장사꾼이야 뭐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이제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 사물이나 사상 등의 식별을 위해서 뭔가 구분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구별을 하고 식별을 하기 위한 그런 언어적인 기호화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제 명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그 대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이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그런다. 이런 겁니다. 좀 어렵게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어렵죠. 아무튼 쉽게 말하면 아무튼 물건, 뭐 사람, 물건이나 사람, 사물에다가 가치를 인식을 하고 아 그거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야. 그렇게 가치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뭐다? 브랜드 네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간단하게 이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보여줬는데 이 화면을 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란 뭐냐? 판매자,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 즉 내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 회사나 내 기업이나 내 가정이나 뭐 아무튼 이거를 누구와 경쟁자들과 구별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브랜드고 그 차별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이름만 만드느냐? 그 이제 이름을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을 좀 멋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불러줄 때 좀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불러주는 이름 뭐 또 있을 거고요. 그 아무튼 거기에 상징물, 로고나 디자인이나 아무튼 독특함을 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해주는 거를 모든 거를 다 뭐라 그런다? 브랜드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브랜드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간단하게 표시 이렇게 뭐야 동물에게 이렇게 불로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브랜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또 지금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어 있죠. 다양한 정보가 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변화되는 수단에 맞추어서 뭔가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케팅을 하는데 또 마케팅을 하면서 또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 수단으로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는 그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 모두를
브랜드라는 뜻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어떤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최고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즉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업의 문화나 일관성이나 뭐 통합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일치를 시켜야 기업의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업 오너들이 그 뭐 운전사들에게 뭐 폭언 폭설 뭐 이런 거 또 뭐 기업 아무튼 오너들이 별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게 많이 있죠. 자꾸 뭐 예를 들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낮추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우리는 창업경영과인데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의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이 회사 아니 저 뭐야 우리 학교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의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우리 학교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그런 역할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과 브랜드인데요. 상품이란 뭐고 브랜드란 뭐냐? 그게 그거 아니냐? 네, 어찌 보면 또 그게 그거일 수도 있죠.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자, 상품이란 것은 획득하고 구매하고 사용 또는 혹은 결국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런다? 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제품을 말하면 자동차가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이것도 상품이죠. 그다음에 은행에서 서비스는 은행에서 또 뭐 이렇게 파는 상품이 많이 있죠. 뭐 보험 상품도 있고 뭐 적금 상품도 있고 뭐 예금 뭐 2% 되는 상품, 그다음에 뭐 대출하는데 뭐 어떤 상품,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상품을 사오면 물건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항공사에 뭐 왕복 티켓, 그다음에 또 뭐 편도 티켓, 또 뭐 마일리지로 뭐 파는 티켓, 뭐 이런 다양한 또 상품들이 있고요. 유통기관에서 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장소, 또 관광지에 가면 또 그 관광지에서만의 어떤 느끼는 그 상품과 또 서비스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이런 거를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브랜드란 뭐냐? 브랜드란 기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그룹과 제품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명칭, 뭐 그다음에 용어, 표지, 뭐 심볼, 디자인, 아무튼 이런 전체를 다 뭐라 한다? 브랜드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브랜드를 입고 이 브랜드에서는 뭐 어떠한 거를 만들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를 시작하기 전에 BTS가 어떤 패션 브랜드를 입었던 그거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브랜드는 이 상품의 속성, 인식과 느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외적 요소를 먼저 보면, 외적 요소는 브랜드가 가지는 속성과 정체성을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는 표시지요. 그래서 품명, 뭐 로고, 어떤 상징, 뭐 심볼, 이런 거를 이제 다 외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는 어떤 문자 형태, 이렇게 문자 뭐 글자를 이렇게 잘 조합하는 것을 로고라고 그러는데, 이 슬라이드에는 단순하게 저렇게 글자체로만 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 보면 특히 이 LG는 좀 이렇게 멋있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웃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럴까, 이렇게
심볼을 좀 상징화 시켜서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 형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브랜드의 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내적인 요소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업이나 제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나는 이 상품을 팔므로 인해서 단순히 그 물건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팔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상품을 팔므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체감권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기업이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즉 가치라는 건 내가 받는 혜택이죠. 혜택. 그래서 기업이 표방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고객은 에이 무슨 그게 나한테 건강을 주고 무슨 나한테 지식을 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객이 그래? 예를 들면 무슨 뭐 제가 뭐 대웅제약의 판매사원은 아니지만 대웅제약의 우루사 뭐 그럼 뭐 우루사 해가지고 뭐 곰이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그 선전하는 거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웅제약에서 우루사는 단순히 이게 뭐 약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들도 소비자들도 고객도 저거 먹으면 내가 피로가 회복이 되고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가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뭐다? 내적인 요소로서 내적인 요소로서 브랜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런 내적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들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맞아 그거 그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도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됩니다. 우사 막 이렇게 되듯이 뭐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정말 이제 보석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뭐 미를 나타내는 그런 거에는 아름다우게 이렇게 세련미가 좀 있어야 되겠죠. 뭐 투박함이랄지 뭐 볼품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그럴 때는 멋진 그 세련미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요새 뭐 그 이제 가을철이니까 뭐 이렇게 등산을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가기도 할 때는 멋진 오토바이 이렇게 나타낼 때는 막 투박 뭐야 강인한 남성상을 나타낼 때는 말이야 이렇게 강인함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뭐가 된다? 전부 다 이 다 브랜드를 구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음? 음. 그래서 브랜드는 그 상품의 어떤 정체성,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한번 사용해 봄으로 인해서 그래 야 이거 정말 이런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한 번 샀던 거를 나중에 다시 사게 될 때는 또 반복 구매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지인들이 야 뭐 예를 들면 건강 그 뭐 상품에는 뭐가 좋아? 그럼 우루사 괜찮아. 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웅제약에서 다른 뭐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그 회사 제품 괜찮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다시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뭐다?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 기업도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배우지 못한 그 뭐라 그럴까 대부분 다 기업의 지금 기업 그 오너들이 뭐 1세대는 이미 다 지났죠. 또 이제 새로 창조되는 새로 창업한 1세대 기업주들도 있죠. 물론 지금 뭐 카카오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분이랄지 또 뭐야 쿠팡이랄지 뭐 이런 최근 IT 기업에서 새로 창업한 1세대 창업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2세대, 3세대 이런 기업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의 일부 기업주들의 정말 몰상식한
인격적으로 아주 몰이 인정한 그런 기업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1세대 기업주들이 정말 멋있게 쌓아놓은 그런 기업의 이미지, 기업 브랜드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 혼자만의 뭐라 그럴까, 혼자만의 행위로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기 사생활은 물론 사생활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인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그런 오너들이 한 번 실수한 거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면 그 기업은 이제 뭐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해서라도 그 기업을 망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에서 재화와 용역,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게 어떻게 브랜드가 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에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여기에 마케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한 개의 화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케팅은 또 별도의 한 과목으로 배우겠지만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마케팅 사피라 그래요. 그래서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이나 촉진, 요거를 전부 영어로 하면 플라이스, 프로덕션, 프로모션, 이렇게 플라이스 이렇게 해서 앞에 전부 다 P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P자가 들어가는 걸 앞자리를 따서 사피라고 그러는데, 이 사피 믹스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자가, 기업가가 생산한 그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마케팅 사피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사피만 가지고 되느냐? 상호도 있어야 되고, 상표도 있어야 되겠고, 심볼, 로고도 있어야 되겠고,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브랜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업가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 사피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1세대의 오너들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놨는데, 이 3세대 이 못난 못된 망아지 이 엉덩이에 뿔난다고 이 못된 그런 그 오너들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어쨌든 이런 기업가들은 이런 브랜드의 상호, 상표, 신별, 로고 이런 것을 포지셔닝 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을 브랜드 구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정말 좋아, 이렇게 긍정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브랜드의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보태면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브랜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브랜드명은 기업 브랜드명도 있고 공동 브랜드도 있고 개별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 수식어도 있는데, 이런 것도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브랜드 확장이라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창업과 경영을 하려면 이와 같이 마케팅과 브랜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현대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가정과 기업과 국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기업을 상대로만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더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뭐 합니까? 각종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요. 국가에서 그 공익 사업도 많이 하고요. 또 사회 인프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벌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사업, 공공 사업을 어떻게 내가 한번 참여해 볼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단순히 생계형이나 생활형 창업, 취미형 빼고 기업형,
또 뭐 생활형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그 경제 주체가 국가라는 것도 인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창업을 했으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냐, 즉 내 회사에 내 가게에 관련된 사람과 자본과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지휘 통제를 해서 지휘 통제를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내 기업의 목표를 올릴 것이냐, 목표 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창업과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경제와 경영 간의 관계를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제와 경영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창업과 경영학 시간에도 경제학 개론을 배우고요. 또 경영학 개론도 배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과목으로 나올 것을 이 두 개 과목을 어떻게 브랜드와 또 브랜드 관리도 한 과목이고 마케팅도 한 과목이죠. 또 소비자의 행동도 한 과목입니다. 음? 또 여기에 뭐 생산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도 각각 한 과목이고요.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을 브랜드 관리라는, 또 이 브랜드가 어디에 속해지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하나로 제가 엮어 본 겁니다. 자, 그럼 경제라는 거는 우리 그 재화와 용역,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순환되는 과정, 이게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재화와 용역의 재화와 용역이 순환되는 그런 규모, 이러면 경제의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제가 많아지면 경제가 향상됐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 용역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순환되는 과정 속에 브랜드와 마케팅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 생산자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물교환, 옛날에는 물물교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매와 소매를 이용했고, 지금은 컴퓨터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2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필요적인 소비를 했어요. 필요해서 샀어. 근데 지금은 필요라기보다도 야, 그래도 내가 그 회사 사장인데 뭐 이렇게 조그마한 차를 탈 수 있느냐? 아, 그래도 내가 뭐 이제 40대, 50대 그 성공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소비할 때 이 사회적 소비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소비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업도 단순하게 그냥 영업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사학년 때 가면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런 이제 브랜드와 마케팅 수단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재화와 용역을 필요적 소비에서 사회적 소비를 하면서 생산자들에게 자본과 노동을 구매를 하려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내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받으면서 자본과 노동을 제공하는 이런 순환 과정이 경제고 이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목표를 달성, 즉 기업의 이윤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경영이죠. 그런 과정에서도 브랜드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